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을 실현할 시기가 9월 달까지 9월 이후부터 늦어도 9월 이후부터는 투자 수익을 실현할 시기가 됐고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은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실수요자들 자체가 이제는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언제냐? 9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로 물량이 풀리고 나면은 좋은 주택들 자체는 어느 정도 물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주택들을 골라가지고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인수위에서 LTV 자체는 70%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생애 최초는 80%로 생애 최초는 80%로 적용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LTV만 높여가지고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은 DSR입니다. 이 DSR 자체가 아직은 40%로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DSR 자체가 완화되는 시점이 무주택자들 또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는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주택은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이제는 내 집 마련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LTV는 높여줬고 DSR만 높여주면 되는데 이 DSR 자체가 아직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DSR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아니면은 서울 지역에 평균 아파트 값이 얼마냐면은 30평대 기준으로 자, 30평 기준으로 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얼마냐면은 한 12억 선입니다. 평균적으로 12억 선이고 뭐 보통 10억 선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억에서 12억 선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대출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무주택자가 됐든 실수요자들이 됐든 아니면은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 1주택자가 됐든 평균적으로 50%, 60%, 70% 적으면 50%, 많으면 60%, 70%까지도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7억에서 한 9억 사이 이 대출이 필요한데 이자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현재 DSR 자체가 40%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40% 막혀 있다는 얘기는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은 5,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5,600만 원에 40%를 적용한다면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는 1년에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1년에 대출 이자가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 달 이자로 따졌을 때는 한 18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12억에서 10억이라고 한다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입니다. 자, 4억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금액은 8억에서 6억에서 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집값이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죠. 바로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도 뭐 완화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놓고 본다면은 최소한 6억 5천에서 8억 5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직장인이. 그래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면 DSR을 높인다면은 이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하기는 어느 정도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출을 많이 받게 된다면은 그만큼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된다는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 또는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다주택자들 물량을 내가 이제는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LTV는 높여줬고 DSR도 완화시켜줄 거냐 말 거냐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지는 않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크게 패착을 했던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을 죄악으로 죄인 취급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옥죄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대출 규제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나요? 전세를 끼고 대출을 사지?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또는 갈아타기를 주면 1주택자들을 집을 사지 말라고 옥죄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한다고 집값을 잡는다고 대출 규제를 했는데 사실상은 서민들을 잡는 대출 규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 그리고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쉽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고 DSR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대통령 인수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거는 이미 발의를 했기 때문에요. 공포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늦어도 9월 이후에는 아마도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 법이 발의되는 시점을 투자 수익을 실현한 시점으로 보셔라. 그리고 자,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 또는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물량이 나오고 어느 정도 대출 규제가 LTV는 풀렸기 때문에 이 DSR만 풀리는 시점, 이 시점이 된다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하셔라. 물론 청약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청약자들은 문제점이 많은데 청약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시기가 됐다, 도래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늦어도 9월 이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 이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법안은 발의가 됐고 이제는 실수요자들 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LTV는 충분히 완화시켜줬고 DSR만 완화시켜준다고 한다면은 내 집 마련을 하셔라. 그래서 다주택자들 물량을 시장에 유도하고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은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됐고 그 시기는 늦어도 9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월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규제 완화 정책 중에 또 한 가지 보유세 완화죠. 근데 이 보유세 완화는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유세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거는 5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5월 10일인데 이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이 과세 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거는 언제냐? 6월 1일이죠. 자, 그러면은 약 20일만의 기간밖에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종부세 완화 아니면 보유세, 재산세 완화 그러면 또는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일원하는 법 자체를 통과시킬 수 있냐?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보유세 완화는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완화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법을 바꾸지 않고 정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종부세, 재산세 일원화 이런 거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종부세 또는 재산세를 이런 과세 표준액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시장가율 자체를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바꾸는 거는 행정력, 정부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바꾸게 된다면 인수위에서 이미 논의는 하고 있지만 자, 공정시장가율 자체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고 과세 표준액 자체도 이미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가 평균 작년 기준으로 17%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거를 받고 있는데 이의 신청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년도 공시지 가격으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이렇게 공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작년 수준의 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는 아마도 보유세를 인하하거나 아니면은 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종부세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종부세를 폐지시키는 법안은 조금은 실현이 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장 논리에 어찌됐든 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보유세 완화 자체는 조금 시기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규제 완화에서 시급한 거는 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어느 정도 발의가 됐고 공포되기까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 그리고 갈아타기 준비한 1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됐다. 갈아탈 시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시기는 9월달 정도가 늦어도 9월달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9월달을 미리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 공급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제 완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했죠. 바로 부동산 3법 이거를 뭐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폐지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폐지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임대차 3법을 폐지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개는 정말 악법입니다.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악법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을 때 영상도 있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특히 이 전월세 상한제 이거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임대차 물론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있었겠지만 임대 가격이 어땠나요?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이야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거래도 하지마, 움직이지도 마, 이사도 가지마 이렇게 만들어놔서 거래가 없을 뿐이지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기가 도래되는 7월 8월이 되면 임대차 시장은 또 불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폐지가 정답입니다. 근데 시장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를 뭐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완화시켜요? 뭐 2 플러스 1?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거나 그렇게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는 보완이나 완화가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다. 근데 이 폐지의 시점은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폐지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근데 올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7월 8월에는 어느 정도 빠르게 보완이라든가 이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폐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전월세 상한제 이거는 무조건 폐지가 답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전월세 상한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세가 있다고 볼게요. 근데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5%씩 상승시키는 법이라고 제가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는 전월세 시장에도 이렇게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이렇게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5% 법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이 5% 법 자체가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자체를 이 5%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5% 상향을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5% 상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을 하락을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 다시 시세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나요? 이 5% 상향이 있는데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면은 가격을 안 떨어뜨립니다. 아예 그냥 빈집으로 놓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는 얘기, 다른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워놓는다는 얘기죠.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급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물량이 나오죠. 근데 한번 떨어뜨리면 올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시장에 내놓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꾸준하게 5%씩 상향되는 게 바로 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현장의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과거에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잠실주공들이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 물량들 자체가 한 10만에서 한 12만 호가 공급 물량, 이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입주가 갔다 보니까 쏟아지다 보니까 임대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그때 30평대 기준으로 임대 가격이 전세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한 2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시세가 한 8억에서 뭐 9억, 비싼 데는 10억이었는데. 자, 이렇게 임대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시장이 회복이 되면은 가격도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는 이 회복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느냐?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물건을 안 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 자체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법이 아니라 가격을 상승시키는 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폐지해야 되는 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와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폐지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보완이나 완화 자체를 단기적으로는 하셔야 되긴 했지만 특히 전월세 상한제 무조건 폐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아니면은 대통령 인수위 아니면은 국회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이거 조금 눈여겨보시고 전문가의 말을 조금 귀 기울여 주세요. 제발 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손을 보거나 폐지가 답이다. 대신에 좋은 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시장을 정말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게 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시켜주거나 조금은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신고제 자체가 시장에 이렇게 원활하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법 자체가 이 전월세 신고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이제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지지난 방송이었죠. 지지난 방송에서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실현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실현이 될 거 또는 중장기적으로 실현이 될 거 이거를 나눠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점이 온다 어떤 시점에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됐든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됐든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온다고 이 시기를 준비하시라고 영상을 마련을 했고요. 꼭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내 집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내 집에 거주하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상승하고 결국에는 원자재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순기능 역할을 이번 기회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들은 물량을 내놔가지고 투자 수익을 실현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순기능 역할, 시장의 물량을 내놓는 순기능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윈윈하고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 또는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윈윈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는 다가왔다. 그래서 그 시점 자체는 아마도 9월달이 기점이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9월을 미리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셨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또 부동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또는 선도할 수 있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내 자산 가치를 조금 더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들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